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학기 전면 등교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이 적발됐습니다. 업소에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씨름의 본고장 창원에서 씨름의 인기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민관협력기구인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민족 스포츠로 불리는 씨름은 시들해진 인기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젊은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씨름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씨름하면 창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창원에서 전국 최초로 씨름진흥조례가 제정되는 등 인기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1970년대 모래판을 휩쓸었던 김성률 장사를 시작으로 씨름의 전성기를 이끈 이만기와 강호동, 옛 마산에서 배출한 모래판의 스타들입니다. 하지만 민속 스포츠란 이미지에 90년대 이후 관중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씨름과 깊은 인연을 가진 창원에서 침체기에 빠진 씨름의 인기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씨름진흥조례를 제정한 창원시는 마산 소원곡에 500억 원을 들여 전용 경기장과 박물관 등을 짓는 등 씨름 성지 창원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시내 씨름의 거리 조성도 있고요. 또 씨름 전용 경기장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씨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 씨름의 부활을 이끌 싱크탱크인 씨름진흥협의회도 발족됐습니다. 씨름진흥협의회를 이끌 부의장에는 털보 장사로 알려진 이승삼 전 대한씨름협회 사무처장이 추대됐습니다. 이 부의장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 씨름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많은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씨름의 성지 창원 마산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모래판에서 펼치는 한판의 승부 씨름. 씨름의 본고장 창원에서 부활의 명승부를 던져 제2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남도도 적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경남도 교육청의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경남의 코로나 상황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인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총 확진자는 64명이었는데요. 그 전주 201명에 비해 무려 137명이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9.1명이 확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김해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 창녕이 8명, 진주, 양산이 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진자 한 명이 주위 몇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0.57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가족, 지인 간 접촉 확진자가 많았지만 집단 감염은 줄었고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도 43.8%로 그 전주보다 14.9%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증상은 기침, 근육통, 발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남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도 구체화했군요.
맞습니다. 경남도는 2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요.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됐고 단계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모임 인원은 1단계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 4단계는 2명까지 허용되고요. 대규모 집회나 행사는 1단계는 500명 이상,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되고 4단계는 개최를 금지해서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기존엔 중증과 일반 관리시설로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7월부터는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실 완화된 거리 두기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경남도는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2주간 2인 기간을 두는 단계적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교육계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게 2학기 전면 등교 여부인데 경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남도 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유치원과 초중고 85%, 35만여 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전면 등교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는 대규모 과밀 학교에 속해 있는 나머지 15% 학생들의 등교 준비가 관건이겠죠. 다음 달 16일 전후에 경남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방역 사항과 물품, 수업 등의 준비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달부터 교육계의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고3과 교직원은 다음 달 19일부터, 유치원과 초중등 교직원과 돌봄 인력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8월부터 경남에서도 전면 등교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멍들게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변화하는 성범죄에 맞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강민기 경장과 함께 진화하는 성범죄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민기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범죄의 수법들도 진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강제추행 같은 접촉성 범죄가 감소했는데요. 그에 반면에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 이슈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시에는 형을 2분의 1 가중처벌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경찰청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경남경찰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한 안심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고 범죄 예방 전담 경찰관과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여성 안심 기각의를 지정하여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저희 경남경찰은 항상 도민분들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112 신고를 해주시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신고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수사는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담당하여 신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상담이나 의료, 법률 지원과 같은 피해자 지원은 해바라기 센터에 연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혹시 본인 또는 주위에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강민기 경장이었습니다. 김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이 적발됐습니다. 5개 업소 중 3곳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 곳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른 한 곳은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는 해당 업소에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일 오전 7시 36분쯤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인근 해상에서 4.43톤급 자망어선과 9.77톤급 낚시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망어선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어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이 작업 중이던 자망어선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0차례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A씨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한 달여간 3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 신고 등을 했습니다. 경남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되며 경찰에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에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230여 건입니다. 경남의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김경수 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7개 분과를 두고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경남의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 결정합니다. 또 경남의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합니다.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50여 명과 140여 명의 도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결혼드림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자 4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40% 중 약 80%가 제도에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현금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공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결혼드림론이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해시 감사관이 김해시 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토지 거래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시의원과 가족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개 사업지구에서 한 건의 토지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위해 시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밤 12시까지 식당 영업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률이 80%를 넘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거리를 좁히다가 다시 속박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